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인과 소명. 즐거운 통찰력 세계인과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육 몇 번째죠? 10번째입니다. 10번째.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어떻게 한 주간도 외국에 좀 다녀오셨나요? 한 주간도 이제 외국에 예. 이제 몸은 못 갔고 예. 이제 눈이랑 이제 귀랑 이런 거 좀 갔다 왔습니다. 야, 외국에 있는 네, 학교에 외국인 학교. 학교를 좀 참석하기 위해서. 네. 예, 제가 유머러스하게 되게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예. 오늘은 어느 학교를 다루실까요? 예, 오늘은 예. 그 덴마크의 폴케 호이스콜레인데요. 이게 뭐 어느 폴케. 예. 폴크가 약간 좀 시골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이란 시민.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호이는 예, 하이라는 뜻이고 이게 지금 폴란드. 덴마크. 덴마크. 예. 덴마크.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번역하면 뭐 여러 개로 시민학교, 시민대학, 뭐 민중대학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하이스쿨을 여기는 호이스콜레라고 하는군요. 예. 고등학교를.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폴케 호이스콜레는 어떤 특정 학교 이름이 아니라 약간 고유명사처럼 그러니까 민중대학. 그래서 그 앞에 뭐 서울에 있으면 뭐 서울 폴케 하이스콜레, 뭐 어디 다른 데 있으면 뭐 뉴욕에 있으면 뉴욕 폴케 하이스콜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예. 폴케 호이스콜레, 그냥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특정한 한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폴케 호이스콜레는 뭐 삶을 위한 학교, 아니면 전환기의 학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전환기란 말 좋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그 덴마크에 있는 그때 그 롤플레잉으로 배우는 그 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어떤 전환기 학교였다면 이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그다음에 대학을 가기 전이나 아니면 17세 이상이면 뭐 30세, 40세, 50세든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현재 18세 이상의 학생들이 2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통학 혹은 대부분 기숙사이긴 한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특정 기술이 아닌 인생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주로 대화와 활동을 중심으로 배우는 학교로 현재 덴마크에는 약 70여 개의 폴케 호이스콜레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오신 거 보니까 1848년 왕정체계가 무너진 후.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다 한번 읽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폴케 호이스콜레는 시민을 깨우기 위한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서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폴케 호이스콜레는 1848년 왕정 체제가 무너진 후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부르주아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위에 군림하여 민주주의가 퇴색될 것을 염려한 그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그룬트비가 그 당시 국민의 대다수였던 민중 혹은 이제 농민이 자유로이 발언하고 알고 싶은 것을 자유로이 배울 수 있게 하여 깨어난 시민으로서 관련한 지식인들과 대등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이 그룬트비는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요, 그죠?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룬트비에 의해서 일종의 만들어진 어떤 학교 형식,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고 대화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 대상은 80% 정도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 을 위한 학교. 그래서 주로 이제 시골이나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사는 곳에 주로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런 정신에 세워져서 현재는 이제 주로 농민이 아닌 일반인들이 오는 학교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처음에 시작했던 철학은 그 70여 개의 학교가 대다수가 그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사실 이 학교가 70여 개가 있으면 70여 개 학교마다 각자의 특색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스포츠, 어떤 학교는 약간 뭐 철학 역사, 어떤 학교는 뭐 활동 이런데요. 한번 대부분 공통적인 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운다. 이게 가장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24시간을 같이 하고 아침에 밥도 같이 먹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수업할 때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책보다는 주로 선생님이 가져온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활동하는 쪽이 굉장히 수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폴케 호이 스콜레에서는 네. 이제 그래도 방학은 있겠죠. 이게 집으로 사실 돌아가는. 이게 사실 단기 그러니까 2달부터 8개월이라서요. 예. 제가 이제 다녀오신 분 인터뷰를 잠깐 들었는데 덴마크인들도 갔다 올 수 있지만 그냥 안 가고 주말에도 그냥 머무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말 사이도 또 친구들과 놀고 대화하고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청소하고 대화한다. 수업 시간 나눠주는 어떤 과제물이나 교재는 거의 없고 그날 토론으로 이어가고 발표 기회가 많고 프로젝트 위주의 학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재밌는 거는 이것도 덴마크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한 7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지원하는 것 중에 요소 중에 몇 개가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특정한 직업 교육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시민으로서 혹은 뭐 민주 시민으로서 사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해가는 과정이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이긴 한데 1990년대 말에 이 폴케 호이스콜레를 다녀왔던 어떤 사람들이 이걸 분류해 놓은 학교를 좀 분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학교의 중심 주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한 7개 정도는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룬투비의 철학을 좀 고수하는 학교. 두 번째는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세 번째는 어떤 기독교 계통의 학교. 네 번째는 예술 계통의 학교. 다섯 번째는 어학이나 다이어트인데 건강한 식습관이나 식생활이나 노동, 운동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그다음에 6번은 여행하는 학교인데요. 이거는 뭐 8개월간의 기간 동안 2달은 공부하고 2달은 아예 그 해외로 가서 현지 경험하고 나머지 4달이나 뭐 2달을 와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회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는 거. 이런 학교가 여행하는 학교고 7번째는 고령자 대상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 비슷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 그러면 이 학교는 이제 2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를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학교는 소위 이제 무슨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갈 수 있는 학교네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약간 좀 기숙형 평생학습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주로 평생학습으로 온 것 같아요. 평생학습으로. 주로 전환기 온다고 해서 일단 주 대상은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명 중에 대학으로 바로 가는 친구 한 2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8명은 대학을 안 가거나 아니면 뭐 고민하는 과정인데 그런 학생들이 오거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다니는 그 사이 덴마크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때도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이런 학교로 가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차피 요 내용들은 이 동영상 밑에 정보란에 알려주실 거죠? 그럼 우리가 밑에 뭐 옛날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룬투비의 교육사상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책으로도 나와 있고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다루기에는 조금 오히려 또 좀 무안해서 오히려 너무 또 가볍게 다루기 좀 미안한 게 있죠. 그죠? 너무 또 중요한 깊은 또 이 덴마크 학교의 어떤 철학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읽으신 이런 교육 과정의 학교의 중심 주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그룬투비식의 어떤 교육, 체육계, 교육, 기독교 이게 학교에서 어떤 학교마다 특정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좀 약간 말씀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밑에는 보니까 뭐 어떤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건 있는데 요거 말씀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혹시 우리 김성훈 팀장님도 학교를 만드신다면 여기 그룬투비의 철학을 알려주는 게 하나 있고 체육계, 기독교계, 예술계통, 기독교계 학교도 있네요. 정신을. 맞습니다.
덴마크 자체가 기독교 덴마크가 루터교가 많고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예술 계통, 어학, 그다음에 다이어트도 있네요. 이 다이어트가 뭐 살 뺀다기보다 건강한 식습관인데 노동운동 학교, 그다음에 여행한 학교, 근데 고령자 대상 학교 이렇게 있다면 그냥 딱 느낌으로 김성 팀장님 만약에서 학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걸 만든다면 어떤 학교를 만드시면 좋으시죠? 저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기독교계 학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예.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도 있지만 어디 뭐 한 달 동안 여행도 가보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예. 그리고 거기 암벽을 단다는 것도 들어가나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몸으로 하고 활동하는. 예. 근데 벽돌 나르고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것도 노동 착취. 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그러면 안 되고. 예, 그건 안 되고. 근데 지금 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런 활동과 사실 여기 그룬투비의 철학과는 좀 벗어났는데 그룬투비에는 책을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라기보다는 되게 부차적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독교계 학교면서 활동과 독서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또 그룬투비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룬투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또 그룬투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왕정 체제가 무너진 후 어떤 엘리트적인 형태가 아니라 대다수 부르주아 몇 명이 아니라 대다수 이들이 어떤 지식과 또 발언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시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책이 주는 지혜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모르면 일단 모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책도 읽고 활동 많이 하는. 활동하면서 책을 읽을 수 없을까요? 엄만동이면서 책을 읽고. 죄송해요. 까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책을 읽고 그거와 관련된 가보거나 활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룬투비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대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책은 각자 읽고 그걸 읽은 다음에 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개해 주실 때보다 지금 이렇게 팀장님이 만들고 싶은 학교 얘기할 때 표정이 되게 생동감 있게 바뀌셨어요. 그런 학교를 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 그룬투비에 맞는 폴케호이스콜러의 가장 중요한 게 대화네요. 대화. 공동체 속에서의 대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런 주제를 정한 거죠. 어쩌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많이 대화를 한다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체육계 학교라고 해서 100% 체육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50-60%는 체육에 집중하고 나머지 한 40-50%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인들이 한번 대화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나눈다고. 아마 대화를 하시더라도 거기 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이제 교과서나 중요한 텍스트에 나오는 관점들을 이렇게 대화에 흘러버리는 듯한 식의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겠죠. 교사도 뭐 그냥 교재와 아무 상관없이만 말하진 않고 그래도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과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8개월 동안 한다 아니면 4개월 동안 한다 하면 그 4개월에 자기의 메인 서브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중심 과목을 하나 정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2개나 3개, 4개 이렇게 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정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더 하겠다. 교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준비하겠다. 아마 또 이 세계 교육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고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시면 좀 찾아보셔서 본인의 어떤 지식으로 여기셔서 본인이 섬기시는 학교나 또 교육단체 섬기는 학생들 또 이런 또 성도님들을 향해 그래도 조금 더 인격적인 열린 교육 들을 한번 고민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적인 학교라고 불리는 이게 뭔가 브람베르 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그래서 총 한 9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노동과 사회 과정에서 우리 이거 하면서 아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걸
학과를 선정한다면 네. 어떤 과목이 들어오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첫 번째는 노동과 사회 과정인데 뭐 예. 교육, 무역, 노동, 컴퓨터, 경제와 법률, 국제관계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연극과 음악 과정. 이걸 가르쳐 주시네. 연극과 음악을. 그래서 뭐 특히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래도 공동 필수 아닌가? 거의 다 다루는 거 아닐까요? 과정이니까. 근데 아마 이 중에서 본인이 특화돼서 조금 더 좀 특화돼서 더 선택 이걸 메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선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마 이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제 생각이지만 브란베르 이 시민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이 까다롭나요? 그것도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여기가 어떤 고도의 뭐 어떤 지적 능력을 꼭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지원서만 내면 들어가는데 그러면 만약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답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경쟁이 아주 심한 것 같진 않고 그냥 거의 선착순으로 받는 정도 느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 아니, 여기 안 되면 다른 학교로. 올해 안 되면 8개월 후에 두 번째 학기로 가는. 왜 우리는 대학 같은 경우가 연극과 음악 하려면 네. 실기가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아닌. 그런 게 대단한 거예요. 네네. 누구나. 사실 저도 늘 후회하는 건 뭐냐면 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못 배운 거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든 뭐 미술을 배우든 제가 예술성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이 없는데 정작 이거를 발산하려다 보니까 대학을 간다는 거는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실기를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 듯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은 나중에 뒤늦게 자기에 대한 걸 찾아도 한번 들어가 봐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이건 참 부럽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격려받으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초보자나 중급자나 그런 과정이. 저는 연극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연극. 잘 어울리십니다. 표정과 목소리와. 연극을. 그래서 여기 연극에는 뭐 리듬과 음악 여기 나오는데 퍼커션, 초보자를 위한 앙상블, 음악사, 연극 실습 이런 거를 다 다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 문학, 시인데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네요. 역사는 뭐 국사 및 세계사, 그다음에 덴마크 문학, 그다음에 시를 지어보는 거. 그리고 이 그룬트비라는 분의 교육 철학에서 그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악을 통해서 어떤 서사를 들려주는 것. 그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났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간을 보는 시점 자체가 인간이 그냥 존재론적 이런 형이상학적이라는 것보다는 되게 역사적인 어떤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 거기서 이야기를 말로 주고받고 이렇게 전승되는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는 존재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술공예 과정. 이것도 목사님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주로 여기 보니까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뭐 소민회화, 도예, 뭐 모직물 공예 이런 것도 있고 천연염색, 직물염색, 자수예술사.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민중과 자연 과정인데요. 덴마크가 어떤 자연에너지, 생태에너지에 유명해서 생태학, 자연에너지학 이런 게 있고 여섯 번째 철학심리학, 사회학 과정. 뭐 정치, 사상, 비교, 문학, 철학 이런 게 있고 일곱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덴마크어. 여덟 번째는 미디어 과정에서 비디오 제작, 유튜브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게 있고요. 아홉 번째 스포츠 과정에서 단체 국기, 아마 음악과 표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요 브란베르 여기 보니까 법으로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어 있고. 여기는 시험을 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운동하고 뭐 활동하고 얘기하고 프로젝트로 발표하고 이게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A, B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는 않는다고. 오늘날 이제 사실 이게 좀 부끄럽지만 저희 우리나라 대학을 들어가는 목적이 자기를 발견해서 가기보다는 하나의 코스처럼 대학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진짜 이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돼 있네요. 우리나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가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대학 졸업장 4년 공부 안 하고 바로 돈 내면 딸 수 있으면 딸래 하니까 물어본 뭐 10명 물어봤더니 6, 7명은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 졸업했어. 그것만 있으면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좀 부끄러운 거는 졸업한 자나 별 안 한 자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식의 전제도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또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죠? 예, 예. 그건 아닌데. 그렇군요. 네. 혹시 여기서 뭔가 교과 과정을 추가하신다면 뭘 좀 넣고 싶습니까? 이게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 팀장이 좋아하시는 거 넣으면 되죠. 아, 예. 의외로 요리가 없네. 아, 요리가 아까는 다이어트 쪽이 될 수 있겠네. 네. 건축은 없네, 건축. 아, 그게 건축 같은, 예를 들면 건축사 이런 건 될 텐데, 건축 같은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좀 약간 인문학, 예술 인문학 쪽이래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직업을 위한 기술 이런 거는 법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됐다고 하죠. 예. 뭐 건축사나 건축 예술 이런 거는 약간 인문학적인, 네네. 좀 더 삶과 인간을 좀 고찰해 보는 식이지, 네네. 당장 써먹을 기술 이런 건 아니네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되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크루어로 폴케오이스콜레라는 학교는 그 여행하는 학교가 이제 주 테마인 학교인데요. 예. 이러면 2달 교육받고 2달 여기 미얀마로 가더라고요. 미얀마로 가서 그 현지의 운동가들이 어떻게 사회 변혁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나머지 2달 혹은 4개월은 다시 이제 덴마크로 돌아와서 덴마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시 학생들이 돌아와서 어떤 법안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상정이 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게 이제 의회나 정치인들이 어떤 문서 같은 거를 시민들이 보는 거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었나 봐요. 시민들이 그게 통과되면 시민들이 당신들을 관리할 감시할 책임을 우리가 지기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는 어떤 시위를 했는데 재밌었던 게 그 의회에 이제 투표하는 날 보면 그 의회장이 이렇게 둥그런데 여기에 큰 창문이 있어요. 한 2, 3층 높이 되는 창문이 있는데 암전 시위를 했대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걸 통과시키면 우리는 마치 암전된 것처럼 당신들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크레인을 이제 동원해서 그 의회 바깥에 투표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큰 크레인에 천막을 달아서 그 창을 이렇게 막았대요. 그럼 거기가 엄청 껌껌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위를 이제 기획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은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네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동원될 텐데. 예. 그냥 그래서 슬프네. 예. 우리 슬퍼. 그거를 이제 잘 얘기하고 우리랑 할 거다 다 얘기하고 시민들 동의 얻고 그래서 이제 그걸 4개월 동안 프로젝트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성공하고 그 투표 결과를 어떻게 된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걸 했다. 그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하고 본인의 생각들을 발언하는 것이 자유로우니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어떤 퍼포먼스 내지는 그 시위하는 것에 별로 이렇게 위축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이렇게 찍힐 걸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당장 뭐 이렇게 누가 막 사진 찍지 않을까요? 옥상에서 계속 사진 찍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의 철학이 이제 그 이렇게 하게 했던 이 학교가 철학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학교의 목적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들에 대해 그들 스스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게 이 학교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럽네요, 되게. 또 능동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스로 시도해봐야 된다. 이게 철학이기 때문에 뭐든지 한번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경험을 주는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발언하는 거에 자유로워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걸 보면서 저희 라브리 학교, 라브리 공동체가 살짝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성인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국회를 정치인들을 향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벽을 다 이렇게 유리창을 다 막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 공권력에 아무 제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이 어떤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또 너희들의 생각, 당신들의 생각이 그러면 또 표현하고 네네. 폭력으로만 아니면 된다라는 네. 동등함의 전제가 있는 것 같고 네네.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그분이 바뀌었지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 또 우리도 정치인 그러면 왠지 우리가 좀 이렇게 접고 들어가고 네. 아직도 막 서열 개념 좀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 제가 그래서 좀 농담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올라오는 세대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해서 또 예전만큼 긴장하지 않는 것 같고 네네. 그런 면들은 좀 또 그 과정이 뭐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하여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어떤 끌어내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도 저희 나라 뭐 촛불 집회나 이런 거를 많이 또 사례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좋은 또 역사적인 변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럽네요. 예. 우리도 이렇게 존경스러울 만한 모든 일이 같이 존경스러울 만한 어떤 인물이 있다는 건 있으면 좋겠는데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예, 그 인물이 물론 이제 참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공교육적인 시스템에 좀 합리적이고 되게 건강한 걸 만들고 그것도 뭐 저희 나라에도 책이 막 번역서 들어오고 그런 투비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많이 부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철학 사상이 150년 전에 덴마크가 다른 나라에 다 프로이센의 땅 뺏기고 막 엄청 가난하고 힘들 때 이제 그때 생겼던 그 철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유지되고 사회 곳곳 시스템에 스며들어 그 척박한 곳에서 어떤 정신과 마음 또 실제적인 삶을 지켜내는 하나의 어떤 장벽 역할로 이 교육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한 명 한 명을 일깨웠던 역할들을 스토리가 멋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룬 TV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그룬 TV를 한번 또 이렇게 다뤄줘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덴마크 얘기할 때는 한번 꼭 나의 모습을 끝까지 좀 이시장한테 얘기해서 그런 TV를 좀 한번 다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TV도 되게 그거를 이뤄가는데 굉장히 저항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 사셨는데 끝까지 저항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오늘은 또 덴마크에 있는 폴케 호이 스콜레의 어떤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통해가는 커뮤니케이션하는 학교의 그 형태를 우리가 좀 보면서 또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세계교육 오늘 10번째. 와, 기대됩니다. 다음에서 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